네, 사연 잘 들어봤고요. 굉장히 불편함 겪고 계시겠어요. 결국 월세로 들어간 집에 곰팡이가 피셔가지고 이 부분으로 안 그래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제 집 주인께서 곰팡이 확인한다고 이제 잘 붙어있는 벽지마저 뜯어버리시고 다시 수선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 이제 누가 수리비 부담해야 되냐 좀 분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옆에 지금 김재진 변호사님 자리하고 계시니까요. 한번 말씀 같이 나눠보시면서 해결 방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사연 이제 잘 들었고요. 네. 일단은 너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일단은 곰팡이가 많이 펴서 지금 완전히 가구들은 옮겨 놓은 상태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쪽 벽에 있었는데 이제 제가 1차적으로 막 제거하는 거 뿌리고 했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그 벽지를 다 뜯어 놓으셔가지고 네. 그 안에도 곰팡이가 있어서 거기 이제 아무것도 못 넣은 상태여서 그 현관 신발장 쪽에 침대를 다 옮겨놓고 그쪽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그게 제가 이걸 왜 여쭤본 거냐면은 그 네. 원칙적으로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방을 사용 수익,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 지금 계신 방을 사용 수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방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전문가 소견도 구하셨다고 하는데 단열이 안 돼서 곰팡이가 피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뭐 벽지를 다 뜯어내고 지금 그 가구나 이런 걸 배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면은 지금 이 임대 목적물 자체를 제대로 사용 수익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원하는데 가구 배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걸 못 하시는 거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임대인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 곰팡이나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그 본인이 이제 수리비를 들여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계속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네, 이럴 경우,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단순히 이제 어떤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권리를 고지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지만 이거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임대인이 안 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월세를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네네. 월세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시죠? 38만 원 정도. 내고 그러면은 이 있어요. 월세 중에 이제 일부를 뭐 이 수리비가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내가 이 정도 선에서 월세를 뭐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든지 아니면 수리를 해줄 때까지 뭐 월세를 지급을 안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이제 법적으로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임대인이 그 집주인이 지금 계신 그 방을 제대로 사용하게 해줘야 될 의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월세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이제 같이 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임대인이 그걸 이행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월세를 뭐 지급을 안 한다든지 뭐 일정 부분, 그러니까 판례상 완전히 집을 못 쓰게 되면은 전체를 지급 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정 부분이라도 사용 수익을 못 하게 되면 또 일부를 지급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보통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상에 지금 2020년 7월에 이제 임차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1년인지 1년 계약인가요? 2년 계약이요. 2년 계약이에요. 그러면은 네. 요 뭐 기간은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지만 요 해지 조항이 있을 거예요. 임대인이 네. 내가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은 그 계약을 또 해지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런 법적으로는 좀 추가적인 그런 조치들을 좀 취할 수가 있죠. 하고. 그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 처음에 제가 계속 그 임대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그 건물 앞에서 임대인을 마주쳐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말을 걸고 했는데도 근데 이제 계약서 상에 있는 계약자고 하고만 얘기를 해야 된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조금 사실인지. 그러면은 지금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모님 명의로, 아니, 누구 명의로 돼 있죠? 제 명의로 되어 네. 있는데 그 지금 제가 연락하는 집주인은 그 계약서 상에는 없고 그냥 그 지분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분이 있어서 말을 해도 되고 저는 계약서상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저만 얘기를 할 수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상의 임대인은 누구로 돼 있죠? 그 제가 연락하는 분의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거 말씀드리니까 이제 자기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지분이 이제 어떤 지분을 얘기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이제 원칙만 설명드리면은 어쨌든 법률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는 건 합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당사자 계약서상의 법률 문제는 계약 당사자 간에 논의를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계약서상에 뭐 지금 집주인이라고 말씀하신 분의 어머님이 지금 임대인으로 돼 있다. 네. 그렇다면 그분하고 이제 원칙적으로는 법률적인 문제는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 네. 근데 뭐 또 법률적으로 뭐 위임이나 대리 관계도 있으니까 이제 그 아드님이 뭐 그런 대리 관계가 증명이 된다고 하면 또 그 아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또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 간에 이제 법률 문제는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입주 당시에 제가 7월 4일 날 계약을 하고 5일 날 들어갔는데 네. 그때 입주 당시에 있던 그 선반에 곰팡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네. 제가 그거는 제 사비로 교체를 했거든요. 네.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네. 근데 제가 입주 당시 때부터 곰팡이가 있고 이랬던 건데 네.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분쟁 조정이나 소송 같은 거 갈 때 이런 것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먼저 수리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필요비라고 해갖고 그건 수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거를 뭐 내가 특별히 이 집에 필요해서 뭔가 시설을 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를 본인이 직접 하신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만약에 소송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일종의 필요비로서 이제 임대인한테 별도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일단 네. 지금 도저히 이제 이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이제 그 집주인은 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선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 아까 뭐 내용 보니까 그러니까 뭐 단열 벽지나 이런 걸 조금 개인 사비로 사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일종의 필요비로 다 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주 내로 또 연락을 준다 하고 연락이 계속 안 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음 주 내로 연락 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기한을 안 정해주고 저는 연락이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네. 혹시 제가 그 연락이 오기 전에 이제 내용 증명 같은 것도 같이 보내도 되는지. 네, 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임대차 분쟁 같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한테 있는 권리, 나한테 이제 사용 수익권이 있잖아요. 네. 이제 내가 이런 사용 수익권을 침해당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이걸 해결을 해주셔야 하고, 만약에 해결을 안 해주실 경우에는 제가 뭐 기한을 정하셔서 뭐 이때까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해결을 하고 나중에 이걸 월세에서 공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뭐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대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이제 뭐 이런 비용들을 다 받아내고자 해서 뭐 별도로 또 변호사를 이제 위임을 해서 또 해결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권리 관계를 좀 정리해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혹시 내용 증명을 보낼 때 네. 제가 그 전문가 소견을 받았던 자료들도 함께 같이 보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런 거를 하면 본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더 이제 이걸 보강하는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낼 때도 내용 증명의 자료가 있으면 다 첨부해서 보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죠. 네,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금 임대인은 제가 환기를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제 문을 환기를 시켜놓고 나가고 막 그 제습기도 틀어놓고 나가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거를 이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이런 거, 지금 이 일이 발생하고 찾아보다가 이제 제가 출근했을 때 그 사진을 거의 매일 찍었는데 거기에 그 창문이 열려 있고 환기를 시켜놨던 그런 게 있었는데 혹시 나중에 그런 게 좀 증거 자료나 그런 걸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네,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을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이 지금 우리 의뢰인께서 환기를 안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소송 관계로 간다고는 전제하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임차인이 이렇게 환기를 잘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그걸 주장한 집주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질문자께서는 그 입증 문제를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네네. 네, 어떻게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네, 지금 그래도 해결책들이 좀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임차인의 사용 수익권 바탕으로 내용 증명도 보내보실 수 있고, 나중에 필요비로 청구도 가능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 뭐 이제 계약 해지까지 변호사님이 좀 많은 내용 전달해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임대인, 임차인 간의 사용 수익 관련해서 뭐 하자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분쟁 있을 때, 꼭 요거는 기억해 두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 가시죠.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수익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수선 의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제 우선 이거를 간단하게 수선이라도 하고 별도의 나중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때 그 수선 비용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소송까지 갈 걸 대비해서 최대한 증거들은 많이 모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네, 또 많은 해결책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좀 원활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봅니다.